비유동 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취득원가 부대 비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설치 장소를 위한 설치 비용은 부대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운전한다고 그랬죠.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이럴 경우에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송 비용, 만약 기계장치를 운송하는데 비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취급 수수료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출처 지원에 대한 접대비에 이것은 비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재고자산,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면 투자자산, 토지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우리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외에 다 수익적 지출이었어요.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자산 가치 상승하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증가시키는 지출이에요. 건물의 피난시설, 즉 건물이 있는데 피난시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피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건물이나 벽에 페인트 도장, 이것은 도색이라고 하죠. 이것은 수익적 지출. 유리가 깨졌어요. 유리 교체했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기장치 소모, 말 그대로 소모, 없어지는 겁니다. 부속품의 대체. 이런다고 해서 소모 부속품을 교체한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고 내용연수도 올라가지 않아요.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결국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가 자산 가치 증가를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의 영업, 유형, 무형입니다. 근데 물리적 실체가 있대요. 결국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것은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차량방구, 기계장치, 토지는 유형자산, 결국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을 찾는 문제네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죠. 이거하고 건설 중인 자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면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익적 지출로, 즉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즉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차변은 자산 비용이 있고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결국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자산이 증가되면 여기서 뭐가 증가되는 겁니까?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즉 자본 안에 이익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왜? 이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따라서 자산은 감소하고 아니죠.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은 증가하고 비용은 증가한다. 비용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은 차변에 있죠. 근데 비용도 같이 증가할 수 없죠.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산은 감소하고 자산은 감소하지는 않죠. 자산은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 따라서 4번 자산은 증가하고 자산은 증가하죠. 비용은 감소한다. 비용은 감소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본적 지출, 즉 유형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거. 지금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어요.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비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9번째 보시면 2000X년 결산 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년도에 차량 방구를 취득했어요. 정률법을 삼각한대요. 내용연수 5년, 상각률 40%. 그러면
X0년도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곱하기 상각률 합치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서 요 400만 원 차감한 게 우리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거기에 40%를 곱하니까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은 이 400만 원이 아니라 이것은 X1년도 얘기죠. 2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누계 400만 원하고 240만 원 더하니까 640만 원. 9번, 2번이 맞는 답이죠. 그리고 미상각 잔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장부가액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나 장부가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상각 잔액은 세법에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삼각구 사량문방구의 미상각 잔액은 얼마? 이게 얼마니까 64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니까 360만 원이 되겠죠. 360만 원. 36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11번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취득세, 이것은 자산 처리. 그 다음에 토지 구입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자산 처리. 그리고 상품 구입 시 매입한 재비용, 이것은 상품의 취득 부대비용이 되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상품으로. 근데 상품 매출 시 매출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관비 중에서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13번 문제 보시면 A, B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정해법은 감가상각 대상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즉 취득원가에서 A가 뭡니까? 잔존가치죠. 잔존가치. 정률법은 장부가액법이라고 그러죠. 장부가액법.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B는 감가상각누계. 그 중에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관시, 취득원가, 구입대금, 운송비, 설치비, 이것은 다 취득 부대비용이죠. 합치시면 되는 겁니다. 취득원가. 그 다음에 건물 500만 원을 구입하고 X년 1월 1일 취득세 50만 원. 즉 건물의 취득가액은 550만 원이 되는 거죠. 550만 원. 그러면서 내용연수 10년, 그리고 잔존가액 제로, 결산 1회. 결국 감가상각비는 550만 원에서 잔존가치 제로고 10년을 하니까 매년 얼마씩? 55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빚분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기말에 정해법 내용연수 몇 년? 잔존가치 제로 10년이니까 감가상각비는 매년 10만 원씩, 그렇죠? 취득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하고 내용연수로 남으니까 매년 10만 원씩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X2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와 X2년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써요. 결국 2년간이죠. X1년, X2년. 결국 감가상각 누계액은 2년치 20만 원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그렇죠? 매년 10만 원씩 우리 정해법으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가는 감가상각 누계, 나는 장부가액을 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취득원가 2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가 없대요. 그리고 정해법이래요. 매년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해법이니까 2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40만 원씩이에요. 근데 지금 X3년도죠. X1년도에 취득했어요. X1년, X2년, X3년. 몇 년간 했어요? 3년간 했죠? 따라서 우리 X3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 곱하기 3년, 120만 원. 즉 가는 120만 원. 그래서 200에서 120을 차감한 80만 원이 나가 되는 겁니다. 나가. 다섯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차량문방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X2년도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500만 원, 상각률 40%, 정률법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결국 첫째 년도 X1년도에는 500만 원 곱하기 40%죠. 그리고 정률법은 장부가액법이라 했어요. 즉 500만 원 곱하기 40%. 여기에 2차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차감한 게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상태에서 40%를 곱하니까
120만 원이 돼요. 결국 200만 원하고 120만 원 또한 320만 원이 X2년도 차량문방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매입대금하고 매입부대 비용이 합치니까 100만 원이 되네요. 취득가에. 그런데 정해법에 의한 1년간의 비품 감가상각비가 5만 원, 2년간 정해법에 의한 감가상각후 처분가액이 9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결국 2년 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5만 원 곱하기 2년 하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품의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처분가액하고 동일하죠? 처분손익 제로. 처분손익 제로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 우리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근데 처분 이익이 4천만 원이죠. 결국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게 4천만 원이니까 처분가액 얼마? 9천만 원이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줬어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지급 시 분기할 계정 과목. 임차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임차 보증금이죠. 금액 얼마입니까? 여기에 3억 원에 대한 전세 보증 계약금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분기시, 이것은 임차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임차 보증금은 우리 기타 비유동수 자산이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